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정면 승부 트루맨 시사인의 고지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보내주신 글이 제가 갑자기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7505번님이 여당은 완벽한 듯 고개하는 방송이네요. 이렇게 글을 보내셨어요. 갑자기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이런 문제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앞으로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당이고 그동안 있어왔던 당인데 네. 지금은 뭐랄까 밥상에 놓인 반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집어먹고 본인 젓가락도 충분히 닿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먹을 게 없고 그럴 때 이제 밥 투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젓가락으로 지금 고기를 집을까 회를 집을까 할 정도의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선 지금 크게 이견이 없는 거죠. 하기야 네. 지금 석쇠 불고기를 먹을까 아니면은 그죠? 제육볶음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참 메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뷔페식이에요. 뷔페식. 그러니까 원래 한국 정당 역사가 보면은 보통 한 평균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한 정당이 유지되는데 근데 보수 정당이 훨씬 길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보수 정당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정당이 한 9년 됐고 예전에 80년대 민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민자당이랄지 이런 당들이 훨씬 길었고요. 네. 이 민주당 계열의 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2년, 1년 다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수는 분열, 그러니까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보수가 사실은 이제 짧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수명이.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있고 진보가 부패로 망할까요? 글쎄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결국은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원내교섭단체. 일단 제일 큰 거는 예산. 국고보조금. 네, 보조금이 이제 몇십억이 차이가 나고요.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수십억 원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이제 발언권이 확실히 다르죠. 국회 어떤 의사일정 같은 거를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가 없으면 그걸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원내 이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성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주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몫을 챙기기가 힘든 상황이고 상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교섭단체가 대표연설도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발언권이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이 제일 크죠.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돈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이에 의해서 언론 보도 같은 데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같은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4당이더라도 합당하게 보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교섭단체 정당 위주로 보도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또 소외될 수 있죠. 그동안 이 정의당이 그런 보도로부터 소외돼서 많은 서름을 당했었는데 아마 이 바른정당도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탈당파는 탈당파라고 해도 자강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자강파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아서 잔류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국민의당하고 정책연대는 합의는 했는데 선거연대도 더 진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바른정당 상황은 그러면 남은 분 11분이 다 자강파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1명의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가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은 분들은 지금 각자 도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 바른정당에서 넘어가서 하신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안착하게 되고 그들이 홍준표 대표와 잘 손을 잡아서 친박 세력을 좀 밀어내고 당의 주류가 되고 여지가 생기면 거기에 또 따라가실 수 있는 분도 룸이 있고,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이 국민의당과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여지가 생겨서 그걸 해보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이고. 근데 보면 중간에 남경필 지사나 그런 분들 스탠스가 이런 식의 통합이 아닌 다른 식의 통합.
그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뭐냐면 본인들도 명분이 만들어지면 가고 싶다라는 거를 피력하신 거니까 예. 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차원에서 보자면 예. 원심력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자강파를 주장해서 그게 남는 장사가 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유승민 의원하고 예. 그리고 하태경 의원 정도. 하태경 의원은 이제 존재감 게임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유승민 의원은 나중에 어떤 그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지금 어떤 그런 자립을 해가는 네. 게 좋지만 다른 분들은 거기에 그런 그 지금 이제 가장 리더십을 형성해야 될 그분에 대한 것도 네. 그거는 당신 좋은 장사지만 나까지 그거에서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의문이 많으실 거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고 예. 그리고 정치라는 게 이 앞에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뒤에 움직이는 힘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과의 그런 이제 어쨌든 이 연대 축도 좀 공고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말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정책연대든 선거연대든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그림이 나오면 또 그거의 연쇄 반응으로 국민의당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를 네. 공격하고 있는 이제 호남 중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는 안철수와의 결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분이 생기고 예. 그러면 지금 마음은 이미 다 더불어민주당 가 계시는데 이 호조까지 예. 같이 따라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 지렛대도 형성되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연쇄 반응이 정계개편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 고재열 기자께서 그 밥상을 비유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해주셔서 제가 그 비유를 계속 좀 빌려서 응용을 하면 그 일단 발로 차버렸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밥상이나 바른정당의 밥상은 전부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밥상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뭐 많은 식중독에 걸렸죠. 예, 식중독에 걸리고.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반찬을 내놓는 게 맞지. 이거를 쓰러지고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반찬을 주워 담아서 더럽혀진 접시 위에 담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음식 비유로 끝까지 가보자면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그 주방장이 잘하던 스타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회를 잘했어요. 예. 그런데 그 회에서 고래회충이 나온 집이에요, 이 집은. 그러면 그 집이 예. 고래회충이 나와가지고 식중독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인테리어를 바꾸고 뭐 거기에 또 가격을 낮추고 뭐 서비스 안주를 준다고 사람들이 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꼴랑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으로 네. 어떤 그런 쇄신을 한다라는 그런 거는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본인들도 아마 그걸로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라고 말씀도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당장 당대표가 나서서 그런 친박 청산들 얘기했는데 지금 다 그 얘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를 국민 앞에 내세울 밥상을 얘기할 그럴 계제를 좀 아직은 네. 못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네. 지금 이제 우리 고재열 기자께서 국민의당 호남계의 어떤 중진들 반발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독일 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와중에 또 독일 가고 이스라엘 간 모양인데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 인용문 닫고 인용문 열고 지금 서로 전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 인용문 닫고 인용문 열고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았느냐.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 하느냐. 인용문 닫고. 이 얘기에 대해서도 또 중진 의원들이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의당도 서서히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전통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이제 국민의당인데 네. 거기에 이제 중도 성향이 이제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구심력과 원심력 얘기를 했는데 고재열 기자가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분열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그래서 유성엽 의원이 삼선의 호남 중진이죠. 이제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패배한 사람은 죄인인데 반성해야지. 그리고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비판을 해서 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적폐청산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전 정권이 분명히 법을 위반한 거고 잘못했으니까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럼요. 이제 공격 일종의 이제 비판 내지 공격을 한 건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신 문제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여론은 적폐청산,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어떤 지금 법 위반한 게 명백하니까 기류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금 스탠스가 본인은 극중주의 아니면은 뭐 공화주의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의 어떤 내세우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행보들 사실은 공화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주인되는 가치 공동체적인 가치를 구현을 하는 게 이제 공화주의인데 전 정권이 그거를 제대로 공화주의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 1조에 써 있는 거를 구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는 게 사실은 공화주의의 가치 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수라고 하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좌파는 늘어났는데 팔겠다고 내는 물건하고 실제 있는 물건하고 일치가 안 되면은 이게 장사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 보시기에 말씀하십시오. 안철수 대표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한 거냐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뒤에 이게 당분간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게는 이제 다른 기반이 있었습니까? 중도 우파 성향의 그런 유권자층의 그런 기반이 있었는데 이쪽을 먼저 복원하자. 그래서 이쪽을 복원해서 본인이 일정 정도의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나면 호남은 다시 나를 캐스팅해 줄 것이다. 지금 호남의 정서는 나를 주연으로 캐스팅하는 그런 정서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밖에서 다시 뭐 10%, 15%, 20%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역량을 회복한다면 그럼 호남도 다시 나를 캐스팅해 줄 것이다. 그런 그 순서를 바꾼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전에 확실한 구도, 정치라는 게 구도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다시 극우 쪽으로 가고 있고,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개혁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도보다는 좀 중도 좌로 본다면 거기에서 중도에서 또 중도 우파, 이 지역에 바른정당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거만 받아가도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빠진 거를 자유한국당으로 받아가느니 우리가 받아가자. 그래서 보수 행보를 통해서 바른정당의 지지를 했던 분이나 비판적 지지를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영역을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면서 그리고 보수의 가치도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가 해낼 테니 우리를 좀 키워주세요 하고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과 비슷한 답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밖에 나가서 마치 보수에게 이렇게 손짓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도 우파의 어떤 변신을 꾀하는데 이 수가 지금 다 들여다 보이는 게 이제 걱정이거든요.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임용문 열고 아까 유승엽 의원 말씀하셨는데 대선에 패배한 사람이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정상이다. 임용문 닫고 임용문 열고 그런데 같이 경쟁했던 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해서 개인적으로나 당으로서나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임용문 닫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철수라는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을 위시한 나머지 분들을 받아들일 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십상시를 향해서 알라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볼까요? 파트너로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그 대선에 패배한 사람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다 죄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에 아마 바로 된 사례가 더 드뭅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나 재수 안 하고 이렇게 됐고. 아직 모르죠. 뭐 결론이 안 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생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수생이고. 참수생이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다들 그렇게 그런 죄인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하늘의 태양이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과정인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황을 환기시키는 거죠. 유승민 이 의원이 구심이 되려고 하지만 이미 당신들의 어떤 그리고 또 책임 전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통합 행보를 했었는데 그 한 축이 우르르 자유한국당에 가버렸다는 것은 이 통합을 얘기했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면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에서 이것을 이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승민 의원한테 전가하고 당신이 제대로 못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네. 그럼 이제 우리와 살 길을 같이 찾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좀 몫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행보로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일 팩트체크. 일단 지금 약간 오늘 사실 팩트체크보다는 뭔가 정치평론처럼 되는데 이제 예. 그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예. 중도 보수 중도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성향을 보면은 네. 지금은 다 중요하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보 쪽이 말고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의 성향들은 뭐냐면은 네. 반미보다는 친미에 가깝고요. 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그런 네. 감수성,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부정부패를 싫어하고 이런 감수성인데 그 가려운 부분을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긁어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70% 지지율이 나오는 건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분화를 할 수밖에 차기를 노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다음 대선 중 그러면은 그 부분을 사실은 누가 가져가느냐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뭐 공화주의, 극중주의 이런 거 잘 좋거든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포장은 그렇게 해놓고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정말로 그쪽을 좀 끌어안는 정치를 해야지 네. 가는 그게 안철수 후보가 됐든 유승민 후보가 됐든 뭐 네. 이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좀 답이 없고요. 사실은 그쪽은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 답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런 것에 빤히 보이는 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빤히 보이는 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검증된 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10% 이내였던 후보였어요. 그런데 최종 20%까지 20% 이상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그런 구도 안에 자신을 포지셔닝 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반기문이든 안희정이든 뭐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그 몫을 받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성공했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이 안철수 이 대표를 따라간 그 세력이 그렇게 크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서 비례투표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정도로 했었던 것은 그런 구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호남에서의 압승은 지역구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비례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또 포지셔닝 덕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검증이 되었던 방식이어서 지금 다시 그런 전가의 보도를 꺼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갑쳤습니까 라는 것이 전국으로 중계방송 되기 전이고요. 지금은 중계방송이 다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 말씀하셨지만 팩트체커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뭐 평론 안에 팩트체커를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팩트진검승부 출연면 시간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의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